치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 후에 발생하는 볼처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연재가 되겠는데요. 앞선 연재에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부학적 내용이며 볼처짐의 광대 수술과 연관된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광대 수술 후에 볼이 처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볼처짐이라는 것이 광대 수술 후에 1, 2년 후에 생기는 것이라면 볼처짐이라고, 광대 수술로 인한 볼처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대 수술 후에 5, 6년 또는 한 7, 8년 지난 후에 볼처짐이 생긴 것을 두고 그것을 광대 수술로 인해서 내가 볼처짐이 생겼다 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한 볼처짐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 광대 수술을 받은 2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이 2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볼처짐이 굉장히 심해서 광대 수술로 인해서 볼처짐이 생겼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대 CT를 확인하면서 광대 갭이 생기고 또는 광대가 변이가 생겨서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는 분류압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볼처짐이 생겼다고 또 확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 후에 3, 4년이 지난 후에 볼이 처졌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광대 수술 때문에 볼이 처졌다고 얘기하고, 그 원인을 광대 수술에서 찾다 보니 골류합, 분류압 또는 변위 또는 광대 갭 이런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연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것에 의한 볼처짐도 상당 부분 무시할 수 없고, 그 서로 된 광대 수술과 볼처짐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사진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 누님이에요. 작은 누님 결혼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작은 누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찍은 스냅 사진을 제가 좀 요청을 해서 작은 누님 사진을 놨고요. 또 이쪽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제 큰 누님입니다. 지금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으니까 지금 50대에 들어갔죠. 이렇게 20대의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을 보면 저희 집안이 이제 아버님 영향으로 약간 사각턱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누님은 약간 어머님 쪽을 좀 닮은 편이긴 한데, 얼굴형은 그래도 아버님 쪽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각턱이 좀 있고요.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사각턱이 있죠. 20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에 이제 살이 좀 통통하게 있던 시절의 모습이고요. 결혼할 때 20대 중반, 26인가 7인가 아마 결혼했을 텐데요. 그 무렵에 이제 누님의 모습입니다. 큰 누님의 20대 초반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쯤에 큰 누님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누님이 결혼할 당시 사진하고 제게 내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마 5년, 4년, 2년, 요쯤 된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20년이 흐른 거죠.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생긴 얼굴의 변화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노화라는 것은 일단 얼굴 볼륨, 그러니까 뼈 이외에 얼굴에 있는 피하 지방이나 어떤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볼륨이 꺼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물론 이제 결혼식 사진이니까 조금 뽀사시하게 보이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시기에도 얼굴 볼륨이 좀 통통하게 있는 편이고요. 이때는 이제 나이 40 중반이 됐을 때 모습인데요. 관자놀이 부위가 꺼지고 광대 튀어나와 있던 것이 도드라져 보이고, 또 볼이 꺼지고, 또 사각턱은 그대로 있으면서 골격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 모습에서 관찰이 되죠. 또 코 옆쪽으로는 이렇게 팔자주름처럼 살짝 늘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입가 조위로 마리오넷 주름이가 해가지고 이렇게 심술보라고도 흔히 말하죠. 이런 주름 라인이 생기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울세라 같은 거 하시고, 또 턱 근육 크다고 이제 눈가 주름 이런 거 싫다고 보톡스를 근 한 10년 넘게 턱이나 이런 눈가에는 좀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볼처짐 때문에 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오셔서
또는 한 1, 2년 주기로 울세라 같은 시술을 이제 받고 지내셨죠. 2014년 정도에 오셔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상황이 오죠. 이제 뭐 관자놀이 너무 꺼져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해골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빨간 라인처럼 관자놀이가 꺼지고 볼이 꺼지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이쪽 피하 지방이 이쪽 피하 지방이 늘상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볼륨이 빠지다 보니 뼈가 드러나서 이렇게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고, 사각턱이 도드라 보이고, 턱의 각진 부분도 조금 더 턱 끝에 남자 턱처럼 각진 부분도 더 보이게 되죠. 이제 이 무렵 저희 누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뭐 워낙에 갖고 있던 얼굴이고, 뭐 얼굴이 좀 꺼져서 그런 건, 살이 빠져서 그러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려니 하셨나 봐요. 저한테 오실 때는 나 입가주름이랑 팔자주름 싫어 라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누님한테 지금 리프팅 수술, 이 상태에서 볼이 처지거나 입가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리프팅 수술을 하면은 대번 제가 욕을 먹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게 되면 이 골격이 더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몸매가 이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배도 나오고 뭐 이런 살이 접히고 이런 사람이 쫄티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름은 없어지겠지만 그 울리불리한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오히려 꼴상사납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조금 울리불리한 체형을 가지신 분은 박스티 같은 거나 약간 넉넉한 옷을 입는 게 훨씬 보기가 좋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골격이 울리불리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리프팅 수술을 해서 쫄티를 입어놓은 것처럼 돼버리면 그 골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한 후에 퀭해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주름은 없는데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한번 제가 뭐 누님이라서 가끔 병원에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2011년이에요. 2011년. 그러니까는 누님이 대략 한 40 초중반을 넘어설 때 모습이죠. 뭐 애가 대학 갈 무렵이 됐고 뭐 이러면서, 또 그때 뭐 이렇게 좀 살이 꺼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반면에 이런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은 그닥 많이 심하지 않은 상태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2012년, 2년이 지난 거, 1년이 지난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한 3개월 지난 거예요. 이게 2011년 10월이고 이게 2012년 2월이에요. 근데 큰 변화는 없는데, 약간 사진을 고개를 들고 찍어서 그런 건 있지만, 이때는 꺼진 부분이 조금은 올라온 듯도 한 모습이에요. 뭐 살이 좀 쪘겠죠. 또는 고개를 조금 들고 찍어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때는 계속 울세라 하러 오시던 텀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2년 2월 9일이고 이게 2014년 2월이에요. 3월이요. 2014년 3월인데 이때와 비교했을 때 볼 처짐이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볼 꺼짐, 관자놀이가 꺼지고 볼이 꺼지는 게 조금 더 가속화된 느낌이고, 피부가 조금 더 얇아지고 늘어지는 모습들이 조금 관찰이 되죠. 입가주름도 약간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같은 시기 2014년 3월인데 2014년 9월에 들어가면서 관자놀이가 더 꺼지고 볼이 더 꺼지고 입가주름도 더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때 이제 집안에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님이 좀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갑자기 더 꺼져 보이면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해골 같은 느낌이 되게 되죠. 이 모습에서 누님이 저한테 오셔서 입가주름이나 이런 팔자주름이 싫다고 리프팅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모습이죠. 여기 여드름 난 거 보니까 요때가 그때인 것 같은데요. 2014년 9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때 리프팅을 해달라고 해서 누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상태에서 리프팅 했다가는 우리 못 본다. 동생이나 뭐 누나지만 아마 서로 뭐 안 좋은 상황 벌어진다. 차라리 늦었지만 광대를 줄이고 턱을 줄이는 수술을 하자. 그리고 2, 3개월 지나서 붓기 좀 빠진 다음에 리프팅을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윤곽 수술을 요 무렵에 2014년 9월 그때쯤에 이제 윤곽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윤곽 수술 전과 직전과 윤곽 수술 후 1년이 지난 모습이에요. 사실은 윤곽 수술을 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리프팅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바쁘기도 하고 뭐 좀 부어있는 모습이 오히려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좀 안 보이고 덜 보이니까 부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또 보기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하자 이러고 이제 버텼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저한테는 연락도 없이 저희 상담실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리프팅 수술을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략 한 1년이 지난 후 광대 수술과 윤곽 수술, 뼈 수술을 한 후에 1년 후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윤곽 수술로 인해서 1년 후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광대 볼록한 부분이 없어져서 관자놀이 꺼져 있는 것이 좀 덜 보이죠. 확실히 이쪽 꺼져 있는 것도 확실히 덜 보이죠. 광대가 덜 나온 게 없어지니까 이쪽 부분에 뭐 꺼져 보이고 꺼져 보였던 부분이 수술 전에 비해서 볼 꺼짐이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보이죠. 반면에 팔자주름이나 이런 입가주름은 수술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해진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야, 나 리프팅 수술하려고 광대 수술한 건데 언제 해줄 거야, 이제 이 말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리프팅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됐어요. 광대 수술 전, 광대랑 윤곽 수술, 뼈 수술, 턱 수술 전 1년 후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살이 늘어져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근육이 땡기니까 여기 늘어진 게 여기 딱 터울이지죠. 턱 끝은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조금 갸름해진, 이 폭이 조금 좁아진 느낌이 들지만 볼이 늘어지니까 이렇게 꺼지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이고, 또 입가주름은 수술 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지고, 팔자주름은 뭐 조금 심해진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뭐 여기에 비하면 좀 덜 보이는 편이죠. 그래도 수술 전에 비하면 팔자주름은 훨씬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광대 수술로 인한 안면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 수술은, 이 사진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예요. 이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이 변한 모습과 또 한 4년 정도의 기간, 2011년부터 한 2014년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정상적인 노화라는 거에 의한 볼처짐, 늘어짐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로 인해서 생긴 볼처짐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고, 또 턱끝도 좁아졌지만 이렇게 꺼지는, 늘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수술 전과, 이제 리프팅 수술 전과, 이게 2016년 8월 사진이거든요. 리프팅 수술 전과 그 다음에 이게 수술하고 5일 있다예요.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확 다 당겨놨는데 이게 5일 됐을 때 사진이에요. 아직 멍도 좀 있고 눈도 좀 부어 있죠. 목에도 멍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8월 10일,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9일째 되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8월 20일이니까 한 2주가 좀 지난, 한 19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0월 3일, 그러니까 한 수술하고서는 한 2달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대략 3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이에요. 보시면 리프팅 수술로 인해서 입가주름이나 팔자주름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 아무리 많이 당겨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고 대충 보시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주름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것 같지만 붓기가 빠지면서 또 이런 모습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볼이 부어 있을 때 꺼져 있는 게 안 보이던 것들이 살짝 남아있는 이렇게 볼의 한몰이 조금은 보이게 되죠. 하지만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 라인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리프팅을 대략 피부 절제량이, 그러니까 잘라낸 피부의 양이 대략 한 1.5cm에서 2cm까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이 모습이 어느 정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수술을 뭐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쪽 입가랑 팔자주름은 이렇게 두피부터 열어가지고 귀 뒤까지 다 열어서 풀페이스 리프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약간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서 아무리 당긴다 해도 귀 앞에서 제 아무리 당기고 귀 뒤로 넘기고 머리 위로 당기고 해도 사실 당겨지는 포인트랑 이 당겨짐이 올라가는 마지막 끝부단 부위는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당긴다고 해서 두피 절개를 통해서 광대 수술을 해서 여기를 아무리 당긴다 해도 솔직히 팔자주름에 의한 영향은 그닥 많진 않아요. 물론 좋아지지만
지금 이거는 리프팅을 위해서 여기 두피도 한 1.5cm 이상 절개를 했거든요. 절제를 했거든요. 잘라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관찰이 돼요.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에 볼처짐이 있다 해도 이 부분이 완전히 20대 초반처럼, 그러니까 저의 누님 사진에서 이렇게 20대 초반처럼, 이때도 살짝 있긴 있었거든요. 막 땡그랗게 완전하게 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진 건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축약해서 표현을 하면 이게 안면윤곽 수술 전이고 나이 40대 중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광대가 줄어들고 턱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 꺼진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전반적인 인상은 좋아졌지만 여기 늘어진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또 리프팅 수술을 하고 3개월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조금 처짐은 있지만 이런 울리불리하게 해골처럼 보이던 모습들이 좀 매끈하게 정리가 되면서, 워낙에 볼살은 좀 있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은 아직 있지만 이걸 또 흡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V라인으로 만드는 거는 또 부자연스러워져요. 왜냐면 뼈 자체가, 사각턱 자체가 좌우폭이 넓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거를 빼낸다고 해서 절대 V라인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수술할 때도 제가 이쪽 부분은 지방 흡입을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광대 수술, 안면윤곽 수술의 효과가 이렇고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처짐의 효과가 이만큼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풀페이스 리프팅이라는 걸 해서도 약간은 이런 게 남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님이 결혼할 때 20대 중반 그때의 모습이고, 지금 이제 40 중반이 넘어선 안면윤곽 수술하고 리프팅을 다 한 누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랑 비교했을 때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잔주름도 좀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영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약간 볼꺼짐이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린다면 요런데 살짝, 또는 요런데 살짝 지방을 조금 깔아주면 조금 더 이때와 비슷한 느낌이 될 거예요.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텀이 있어요. 그때 피부의 탄력도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안면윤곽 수술과 리프팅 수술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지방 흡입이나 지방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20대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20대의 모습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헛된 좀 바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진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다 저희 누님처럼 받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과정이, 지금 누님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울세라를 아마도 한 4-5번을 하면서 이 과정을 버티면서 오셨어요. 근데 특징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저희 큰 누님은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작은 누님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흐물흐물거려요. 지방은 많고. 근데 큰 누님은 조금 두꺼운데 짱짱한 편이죠. 큰 누님은 윤곽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잔주름이 없고 처짐이 작은 누나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적거든요. 나이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윤곽 수술을 하고 리프팅을 하고 지방 이식을 하면 이게 온전하게 20대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술 스케줄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니까 와가지고 누님이 이런 수술을 하지, 또 믿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 문제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누가 일반인이 나이 40대에 윤곽 수술하고 부어 있다가 한 몇 개월 쉬다가 또 리프팅 한다고 또 돈 들이고 또 붓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제가 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그 회복 기간을 겪는 시간, 그러니까 1년, 1년 반을 수술과 싸워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이런 수술을 권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개발된 여러 간단한 시술들이 있죠. 윤곽 주사니, 리프팅 레이저니, 실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윤곽주사나 리프팅 C를 권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대 효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돈이야 덜 들고 회복 기간이야 뭐 적겠지만 사실 그 회복 기간의 차이라는 거는 불과 2, 3주 차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돈보다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참다가 시간을 내서 차라리 이런 스케줄을 밟아라 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윤곽주사니 해서 뭐 뼈 뭐 경락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퀵퀵 하는 뭐 이런 이지 이런 거 통해서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지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먹을 때는 그 기대치도 충분히 낮춰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짓을 다 해놔도 20대 얼굴로는 절대 못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볼처짐 부분, 그 다음에 윤곽수술, 광대수술에 대해서 볼처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본인이 볼처진 게 광대수술 때문에 또는 광대갭 또는 뭐 분류압 이런 것 때문에 볼이 처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저희 누님 사례를 통해서 제가 20년, 30년 넘게 계속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누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누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네요. 자기 사진 이렇게 막 갖다 썼다고.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어디다가 막 도배하거나 캡처하진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